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팀입니다. 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예고했듯이 오늘 부산에서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거든요. 어떻게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7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 컨셉으로 이렇게 맞춰봤고요. 저희가 오늘 생애 주기별에 관한 그런 건강관리를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하실 거고요. 분명히 어설플 겁니다. 저희를 보시고 이런 아줌마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 우리가 유튜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중아, 이영은 팀의 부산 자존심을 맡고 있는 강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게 생애별 건강관리 필수 영양소입니다. 임신, 신생아, 영유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저희가 차례로 준비를 했거든요. 임산부를 맡은 강현수가 한번 첫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지셨다는 댓글은 눈에 쏙 들어오네요. 건강한 삶, 건강한 몸이라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태어나서 건강하게 관리를 해서 건강한 성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모체 안에서 태어난 건강한 태아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둘째, 셋째를 준비 중이신 예비 산모님들이라면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대체로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근데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고령 산모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산모의 고령화 그리고 임신이 잘 되지 않으셔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쌍둥이 임신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쓴 것도 못 읽고. 결혼이 늦고 임신도 늦다 보니까 이런 산모의 고령화와 쌍둥이 임신으로 해서 조산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일찍 태어난 조산아의 경우에 출생 시 신장이 더 작다면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낳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령화 산모와 임신에 앞서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을 해서 어떤 태아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여성은 태어날 때 이미 평생 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나오는 난포가 200만 개 정도 되는데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첫 초경을 시작하면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갱년이나 폐경까지 오는 거죠. 난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생리질환이나 스트레스 등 생활 환경에 의해서 난자의 노화가 조금 더 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대 난자는 이렇게 깨끗하고 둥근 것이 많고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런 타원형이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난자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난자가 수정이나 세포 분열이나 아니면 착상이 어려워서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고령화 예비 산모들의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난자의 노화 과정에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일어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가면 기형아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난소에 난자가 많이 남아 있어도 난자의 질이 좋지 않으면 임신 가능성은 떨어진다 보시고 난자가 부족하더라도 그 난자의 질이 좋다면은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고령화 산모라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몸을 좀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난자는 좋은데 또 정자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자의 질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자의 생성 기간은 약 12에서 13주 정도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72시간으로 한 3일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힘 좋은 남자들 슈퍼정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슈퍼정자 경우에는 5일에서 7일까지도 계속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 20대 30대들 보면 현대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잦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잦은 약물 복용 그런 걸로 불면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의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착상한 아이가 건강하게 세포 분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고로 임신이라 하면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DNA 복제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비만이면 아이도 비만, 엄마 아빠가 아토피나 비염이 있으면 아이도 아토피나 비염을 갖고 오듯이
우리가 닮은 꼴도 복제되지만 사실 질병도 복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의 생성 기간이 최소 3개월 전부터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디톡스를 통해서 그간 우리 몸을 제대로 청소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끗하게 싹 비우고 청소하신 다음에 또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좋은 DNA를 유지시켜서 올바르게 임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소희 리더님께서도 저번 주 말씀하셨지만 자궁이 따뜻하면 임신이 잘 된다고 하시잖아요. 고령의 여성들이라면 자궁 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뉴트리라이트의 가리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리는 마늘 성분과 또 비타민 E가 있어서 굉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면역에도 좋지만 기초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왜 자궁이 차가우면 임신이 안 된다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가리를 드셔서 자궁 내 환경을 아이가 품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태아가 세포 분열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임신하고 나면 기형아 예방한다고 엽산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엽산 철분이 어디 갔을까요? 하물며 아까 디톡스는 또 들지도 않았네요. 병원에 가면 저도 아이를 처음 임신했을 때 첫 3개월 엽산을 먹고 그러고 끝나면 철분을 또 3개월 복용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신할 때 3개월이 먹는 게 엽산과 철분인 줄 알았었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었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엽산 철분 같이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화학적인 걸로 억지로 만들어진 엽산과 철분들이 들어갔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들이죠. 이 뉴트리라이트 아이언 폴릭 같은 경우는 엽산과 철분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시너지, 흡수율을 높이는 시너지 역할도 하고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서 변비가 없대요.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임신했을 때 원래 변비가 있었는데 아이언 폴릭을 먹고 변을 너무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시금치가 주 원료여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다가 사실 우리 아이언 폴릭 같은 경우에는 2달분이 28,000원이에요. 엽산 철분 따로 살 필요도 없고 한 통 사서 2달을 먹을 수 있다면 진짜 가성비지 않나요? 그래서 뉴트라이트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못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 또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엽산과 철분을 채워서 세포 분열을 시작할 건데 문제는 이제 분열을 할 거예요. 분열하러 갔더니 분열할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분열할 내용물이 바로 우리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70% 정도 물이라고 보면 그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아이가 신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을 가지고 분열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분열을 해도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미네랄이 풍부한 우리 이스프린 좋은 물하고 더불어서 양수를 구성하는 그런 단백질 필수로 드셔주셔야 되는데 알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단백질에. 근데 보통 주변에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먹으나 안 먹으나 잠을 잤나 안 잤나 좀 파이팅 넘치게 뛰어다니지 않나요? 지치지 않고. 그게 알부민 성분 때문이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양수에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놀다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알부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희는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기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수의 알부민을 먹고 자라서 나온 아이들은 그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보이고 또 우리 프로틴이 또 왜 어째서 좋냐 보면 우리 왜 유일하게 씨앗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뉴트리라이트라고 많이 소개하잖아요. 우리 프로틴 말고도 시중에 식물성이다 우리도 대도 단백질이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프로틴은 그냥 콩이 아니라 우리 정통 오리지널 진짜 콩의 씨앗 GMO가 아닌 유전자 변이가 아닌 그런 오리지널 콩을 씨앗부터 관리해서 자라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단백질들도 등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 등급이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건데 저희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받은 그런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신하고 나면 처음에 엄마들이 또 뭘 많이 걱정하냐면 배나 살이 갑자기 불어서 틀까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급격히 늘어나는 살이 뽕 터지는 게 이유가 이 프로틴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틴을 많이 드셔야 되지 무조건 배에 이런 보습도 중요하지만 로션 하나 갖고 기대하기보다 몸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영양분을 더 넣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드세요. 보통 단백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엄마들이 그래서 나 소고기 많이 먹여, 돼지고기 많이 먹여 해서 동물성 단백질 육고기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이런 좋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초식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방목돼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TV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따닥따닥따닥따닥 갇혀서 GMO, 유전자 변이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팔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손실되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낮아져서 현재는 80% 이상이 육고기에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병원에 감기 달듯이 가서 검사하는 게 뭐냐면 성조숙증이라고 해요. 성조숙증 검사. 근데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 성조숙증이에요 아니에요만 확인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보통 성조숙증 아이들을 보면 육고기를 굉장히 먹어요. 육고기들이 또 빨리빨리 자라서 팔려나가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굉장히 많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게 고기의 몸에 다 남아있지. 그게 고기가 맞고 변이든 뭐 소변 났다고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쌓여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도 가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면 일단 식단에 있는 육고기부터 조금 한번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좀 줄여가시는 게 진짜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인들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이런 식물성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중히 키운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거잖아요. 태어나고 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또 보통 산모의 건강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지금 임신 때 생각해 보니까 임신 때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거 좋은 거 다 찾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안 먹던 무슨 좋은 액도 찾아 마시고 뭐 그때 이유는 몰랐지만 치약 샴푸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고 했는데 아이가 딱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한테 신경이 쓰이지 내 몸에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태아를 위해서 좋은 걸 많이 챙겨 먹고 애쓰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좀 잘 드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육아하는 산모들의 이런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중에서 또 절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슘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출산 한번 할 때마다 내 몸에 있는 11년치 칼슘이 빠진다고 해요. 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했거든요. 그러면 제 몸에서 11년치가 나간 거죠. 혹시 둘, 셋 있으신다면 22년, 33년치의 내 몸의 칼슘을 모두 우리 아이 만드는데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낳고 나면 뼈마디 욱신욱신거리고 또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여지고 그것도 잠도 잘 못 자고 특히나 한국 여성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O자형 다리 형태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등이 많이 굽어요. 외국 여성들보다. 그 이유가 칼슘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빨리 오기 때문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칼슘이 진짜 중요한데 또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많이 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별거 아니고요. 내가 욱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이렇게 싶고 또 불면증 이런 거를 유발하는 게 보통 칼슘 부족이라고 해요. 네, 처음 해보는 육아로 물론 지쳐있고 예민한 상태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사실 내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육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잠도 못 자서도 피곤하지만 칼슘 부족이 돼서 또 몸도 아프고 피곤해지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뉴트라이트에 있는 칼맥디. 그러면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칼맥디는 또 뭐가 좋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해조류에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안 되기로 가장 까다로운 친구예요. 까탈스러워져요. 까다로워지는 거죠. 얘를 흡수시켜야 될 얼른 여러 가지 보조인자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칼슘을 흡수시키려고 봤더니 비타민 D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하나로 만들어놔서 이름 역시 칼맥디라고 합니다. 얘들은 최상의 비율로 얘들을 합쳐놨기 때문에 서로 우리 칼슘을 흡수시킬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눈 떨리고 할 때 저는 다른 거 먹으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뭐 마그네슘 부족하다 해서 뭐 오징어를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얘 5알 정도 먹으면 잠시 후에 이게 서서히 멎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아가씨 때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밤에 자다가 이렇게 벌떡벌떡이라고 하죠. 너무 갑갑하고 과호흡증이 일어나서 병원에 자주 가서 이런 심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자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 가면 다 붙여서 검사를 해도 병명이 없죠.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진단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약을 처방받아서 그 근처에 있는 약국을 갔었거든요. 약사가 굉장히 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생겼었습니다. 키도 크시고 많이 그립네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이 약 왜 받아오셨어요? 뭐 때문에 병원 가셨어요? 하셔서 이제 제가 이런 뭐 증상 때문에 갔다고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라고 하셨어요. 아이도 없으시고 해서 네 아직 싱글입니다 했더니 아직 아가씨인데 여기에 아무리 그래도 소량의 진정제랑 수면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잠재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원인들이 칼슘 부족에서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천연의 칼슘 그런 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약 사면 저한테 칼슘을 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좋은 천연의 칼슘 한번 알아보시고 천연의 칼슘이 천연 안정제 역할,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칼슘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뭐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제가 아이를 낳고 뉴트리할트 하면서 그 약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에 갔더니 약국이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아메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그때 초창기 열정으로 약사를 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집에 맥주집 생겼습니다. 칼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아이를 놓고 나면 우리 모유수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먹은 게 아이한테 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잠 잘 못 자고 조금만 재워도 벌떡벌떡 깨서 울고 그 다음에 잠 투정 많은 아이들 칼슘 부족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영양소 부족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유수를 하고 계시는 엄마라면 내 몸에 11년치도 빠져나갔으니까 충분히 칼슘을 배로 섭취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모유의 질을 또 주시면 아이가 푹 잘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영양소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든 게 골고루 갖춰져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섭취해서 또 채워 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에 앞서서 미리미리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저도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아토피가 오면서 그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신을 준비 중이신 예비 산모님들 그리고 둘째를 준비 중이신 또 예비 산모님들이라면 건강한 임신을 기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임신을 해서 출산을 이제 할 거예요. 잘 준비하지 못한 몸에서 나온 신생아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지 못한 몸에서 나온 우리 신생아 김수연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